조선일보 일가면서 방사장이면서 장자연 씨와 식사 자리를 가진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이상한 대목인 거죠. 그게 박용훈 사장이고. 박용훈인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때 그러면 박용훈은 조사를 안 받은 거잖아요. 전혀 받지 않았어요. 전혀. 네. 그 과정에 어디가 개입됐냐. 근데 그 검찰은 지금 그래서 박용훈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박용훈 씨가 2007년 10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시기보단 더 앞섰는데 그 당시에 본인 박용훈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서 장자연 씨를 만나요. 그게 아마 처음 만난 거로 추측되는 자리인데 조사단이 지금 유력하게 이 조선일보 방사장이 박용훈 사장이라는 판단을 하는 이유는 네. 최근에 조사단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또 박용훈 사장이 장자연 씨를 만난 적이 있다더라라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 번 만난 게 아닐 수도 있고 물론 박용훈 사장은 당연히 모든 사실을 부인했어요. 이 조사에서. 최근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했지만 어쨌든 간에 방사장이고 그렇죠. 지금 장자연 씨를 또 그 이후에도 만났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 진술이 나오고. 네. 그리고 원래 제 보도에는 있었지만 그 장자연 씨를 또 만났다는 자리에 또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 또 참석을 해요. 난다긴다 하시는 네. 일단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다 알려진 네. 사실이에요. 네, 네. 그리고 당시 대검찰청 차장 검사였던 권재진 그 이후엔 장관도 하셨는데 그런 자리가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누가 그 자리에 있었다까지 다. 근데 그 방금 말한 하이트 회장이랑 그 당시 그 대검 차장은 본인들이 부인할 거 아니에요. 일단 현재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래요? 네, 접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럼 검찰이 수사를 안 하나요?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조사단은. 근데 이 조사단의 한계가 강제 소환을 할 수가 없어요. 피의자 신분이 사건이 아닌 피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게 일단 그래서 조사단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살짝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사랑 수사는 다르더라고요. 수사는 안 온다? 그럼 강제로 네. 오게 할 수 있어요.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사단의 권한은 조사밖에 없거든요. 이 조사는 협조를 안 하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안 온다고 박용훈은 하면은 사실 큰 방법이 없어요. 박용훈은 왜 온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오지 않을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던 게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털고 가지 다른 왜냐면 않았어요. 구석들이 또 있었겠지. 다른 구린 구석들이 또 있었겠지. 네, 뭐 안 오면 안 온 것만으로도 그 뭐가 이미, 분명히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안 오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보통 검찰에 출석을 하면 포토라인에 세우잖아요. 네. 보통 소환 조사를 할 때. 근데 보니까 이분은 비공개 소환을 해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왜냐면은 강제로 부른 것도 아니고 만약에 뭐 공개 소환을 해서 기자들이 막 갔다. 포토라인. 네. 그러면은 안 해도 그럼 되는 나 거예요, 사실. 안 가겠다. 네. 기자들 부르는 거면은 저게 수사권이 공개 소환- 아니라 조사권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검찰에는 말하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올 거다라고 하면 포토라인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세모 이렇게. 그 봤는데 오다가 기자 많아 차 돌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건 무조건 가서 가야 조사를 되는-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조선일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자가 앞에 서 있으면 나 그냥 니네 뭐 어디다 정보 흘리는 거냐 이런 말을 하면서라도 자기 안 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다음 댓글은 이준영 기자 한번 읽어봐 줄래요? 기사 제목 문제 있다는 댓글 네이버에 2개. 네이버의 ISRA님께서 조선일보를 일가라고 칭하고 정조준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마치 표적 수사라는 인상을 주지 않겠니? 바보 같은 공영방송. 바보! 이 수사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엄청난 의미를 제목에 담아내도 모자랄 판에. 예, 다음 것도요. 그다음에 난님이 기사 제목 제대로 쓰세요. 정조준이라 하면 표적 수사 같잖아요. 조선일보 일가 드디어 죄값 치르나. 이준영 기자가 지금 표적 수사 논란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 왜 이렇게 쓰냐? 청와대가 마치 검찰에 오다를 넣어서 정조준을 이렇게. 이 표적 수사라는 인상을 주지 않겠니? 바보 같은 공영방송아. 여기 꽂혔어 지금. 바보. 네. 아니 근데 아무튼간에 조선일보가 일가라고 칭하는 이유는 조선일보
여기 두 분이 나오잖아요.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이 한 번 나오고 그쵸. 조선일보 방사장님 아들이 나오고 그럼 최소 2명인데 그쵸. 그럼 일가지 뭐 그쵸, 일가 일가죠. 아닙니까? 맞아요. 일가예요. 맞습니다. 네. 일가 맞습니다. 네. 일가 맞고 정조준 우리가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기사 쓸 때 이 군사 용어, 맞아요. 군대 용어 많이 쓰잖아요. 뭐 물폭탄, 비만용 물폭탄, 뭐 그런 거 많이 맞아요. 쓰잖아요. 그래서 네. 뭐 총공세, 뭐, 네, 총공세. 뭐 맞아요. 그런 표현 많이 썼어요. 네. 실제로 습관적으로. 네. 그런 거 좀 지양하자는 얘기도 많이 하긴 했었어요. 네. 여기 제안해주신 조선일보 일가 드디어 죗값 치르나 이 제목이 저도 좋다는 거에는 동의는 하는데 두 가지가 조금 걸려요. 드디어라고 하면 마치 기자 개인의 기다렸다는 어떤 것처럼. 기대감을 나타내는 내가 지금까지 이 새끼들 이거 조금 그래요. 좀 그러네. 조금 듣고 보니 좀 그러네. 객관적이지 못한 오케이. 또 제목이고요. 하나는 그다음 죗값 치르나 죄송하지만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서 죗값을 못 치를 치러. 수가 없어요. 그냥 진실을 밝혀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지탄은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무슨 조선일보가 싫어서 정권이 때린다? 조선일보 이걸로 절대 문 닫거나 타격이 오지 않습니다. 전혀 오지 않죠. 기소를 못 해요. 맞아요.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참 씁쓸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읽어볼게요. 자, 트위터에 노란 바람개비님께서 정조준 나왔어. 정조준 하면 뭐하냐? 비공개 출석에 검찰 기소도 안 할 텐데 구속시켜라. 구속시켜라. 이게 저 구속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 게 제가 법조팀 오고 느낀 건데 네. 그 우리나라는 유달리 구속이 되면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 이명박 구속 이런 얘기를 그럼 들어보시지. 샴페인 빵! 네, 아니 그러니까 구속! 이명박 뭐 징역 30년 이런 구호 외치는 분들이 별로 없고 다 그쵸. 이명박 구속. 아, 그러네. 다 그러고 이래요. 보니까. 근데 구속은 어떤 이주기 전에 이명박은 징역 30년 정도가 좋다. 그게 아니고 마음이 아니에요. 나왔어. 마음에서 구속이 되겠냐? 30년 살아야지. 검찰이 그 비슷하게 구형을 MB가 들으면 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어요. 30년 아니 살면. 뭐 네, 서운할 지금 거. 잘 제값 치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네. 그냥 감옥 빵에 가는 거. 빨리 가는 빵에 거. 가는 게 일단 빵에 가야 된다라고 그치, 생각하는 그치. 거예요. 응, 근데 응. 구속은 형의 확정이 아니에요. 그냥 인신의 구속일 뿐이죠.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한 거. 맞아요. 근데 그냥 빵에 가야 된다.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은 빵에 가야지 내 속이 좀 시원하다. 그 사진 이런 게 있어요. 이 사진 이거 그걸 너무 포인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보고 싶지. 사람들은. 맞아, 예. 맞아. 그래서 늘 어떤 기사든 구속시켜야 된다. 맞아요. 이런 댓글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막 구속을 하려고 했는데 보석으로 나오고 우리 태광실업 같이 나오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 네.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 마음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 빵에 가는 거 높으신 분들 빵에 가는 걸 보고 싶으신 좋지 마음. 시원하지. 이해는 해요. 근데 구속 이렇게 네. 구속이 형의 확정이 아닙니다. 구속이 능사가 아니다. 네, 구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구속이 능사가 네. 아니다. 그렇습니다. 바람개비님 구속 갖고는 안 되고 지금 참 이래저래 참 답답한 사건이에요 정말. 검찰에 오래 출입했던 분한테 좀 약간 이건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좀 조사해본 게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장자연 씨가 자필로 썼던 문건 이거 하나 말고는 물증이 지금 거의 사실 네. 없잖아요. 지금 없죠. 없죠. 그렇죠. 그렇죠. 다 진술이거나 정황 증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 문건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특신 상태라고 말을 한대요. 특별히 믿을 수 있는 문건이다. 예를 들어서 항해 일지, 배를 탈 때 쓰는 항해 일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특신 상태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갖지 의도가 않고 없이 그냥 드라이하게 쓴 거야. 내가 누구를 뭐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없이 쓴 거기 때문에 이 문건은 네. 증거로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종범의 수첩이에요. 인정됐죠. 장자연 씨가 이 문건을 쓸 때는 어떤 마음가짐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네. 내가 조선일보 방사장한테 그런 걸 당했다. 난 하나의 약한 여배우일 뿐이다. 이걸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을 쓰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하면은 이거를 과장해서 썼을 수도 있고 복수심에 불타서 썼을 수도 있고 있는 것보다 더 썼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종범이 박근혜의 말을 받아 썼을 때는 말한 대로 받아 적어야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들으면 요지가 안 잡혀 박근혜가 하는 말. 그러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걸 주관에 개입할 어떤 심리적, 시간적 여유가 틈이 없었기 없구나. 때문에 안종범의 수첩은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연 씨의 문건은 사실은 우리가 이분의 어떤 사실
사실 스스로가 이제 죽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밝히고자 하는 밝혀내고 싶었던. 네. 거였지만은 지금 어떤 법리에서는 사실 이거를 완전히 이거에 다 맞다고 보기도 사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장자연 씨가 쓴 문건이라는 게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물론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이 장자연 씨가 쓴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사실 그 장자연 씨의 매니저였던 유모 씨가 있는데 이 네. 유모 씨가 쓰게 시킨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밝혀진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 매니저가 쓰게 시킨 이유는 그 소속사 대표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속사 대표가 이런 것도 시키고 저런 것도 시키고 이런 문건을 만들어 놔서 이런 걸 어떤 그 소속사 대표를 협박하기 위한 그쵸. 그런 용도로 갖고 있고자 쓴 문건이에요. 이게.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자연 씨도 이게 어떤 뭐 유서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쓰지도 않았을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다만 그런 매니저의 어떤 그런 거에 못 이겨서 썼을 텐데 이게 나중에 저희 KBS가 이 문건을 단독 입수해서 그때 2009년에 보도를 했지만 보니까 여기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듣기로 그 문건을 그 매니저가 가족들이랑 같이 태웠다고. 맞아요. 태웠어요. 왜냐면 근데 왜 그게 태웠죠? 어떻게 남아 있는 건지 궁금해서. 일단 이 문건을 쓴 거는 장자연 씨고 그럼 네, 이 네. 문건을 누가 갖고 있었죠? 그다음에 쓴 다음에 쓴 매니저 다음에 매니저가 갖고 있었죠. 갖고 있었어. 왜냐면 본인이 나중에 쓰게 협박할 때 시켰으니까. 협박할 때 나중에 쓰려고. 소속사 대표 협박할 때 쓰려고. 오케이. 네. 근데 장자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그죠? 그 다음에 그 유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매니저가 갖고 있다가 장자연 씨가 목숨을 끊었으니까 이거를 유족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만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문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둘이? 일단 유족은 이 문건이 공개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일단 유족들은 이 문건이 그러니까 문건을 보여줬겠죠. 매니저가 유족 이름을 썼다. 근데 유족들은 이거를 공개되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이 문건을 태워요. 유족들 보는 앞에서. 태워서 밖에 버려요. 밖에 버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그래서 이 문건이 공개된 건 장자연 씨가 사망하고 거의 일주일 뒤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장자연 씨가 그냥 단순 우울증에 의한 그냥 유서도 안 나왔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때 그 모처에 저희 KBS 기자가 가게 되는데 쓰레기 봉투에서 타다 남은 이 문건을 발견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문건이 물론 좀 탔지만 상당 부분 그리고 문건이 뭐 한 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 내용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네. 이제 그 당시에 취재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이제 전화로 좀 막 만나기도 하고 좀 물어보고 왔습니다. 워낙 뭐 유명한 얘기긴 한데 네네네. 그때 이제 당시에 악플 때문에 죽었다. 악플 때문에 니네 우울증으로 죽었다. 죽었다고 그렇게 단정 짓고 그냥 덮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거야. 석연치 않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캡과 바이스가 막내 기자를 막 쥐잡듯이 잡은 거예요. 네. 예, 예. 지금 이제 팀장이 강병수 쪼듯이 지금 뭐 무슨 느낌? 그잘 안 웃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쥐잡듯이 잡는다니까. 쥐잡듯이 잡으니까 막내 기자 당시 막내 기자였던 임종빈 기자가 임정빈 선배. 그 현장에 가가지고 뭐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뭐든지 갖고 오라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레기장을 간 거예요. 그 쓰레기장을 가가지고 막 뒤졌는데 뭐 이렇게 막 종이뭉치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뭔가 심상치 않다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갖고 왔는데 조각조각 가져와서 그 영화에서 보듯이 막 그 테이프 붙여가지고 보니까 이 장자연 문건이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 KBS가 보도를 했어요. 네. 난리가 난 거죠.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개 난리가 나서 어땠냐면 그때 그 당시에 이거 나간 이후로 그 경찰서 앞에 각 방송사들이 다 그 큰 차 있잖아요. 거기 먹고 자는 차, CP차. 맞아. CP차를 다 대고 거기서 계속 경찰을 쫓은 거예요. 분당 경찰서 앞에 거의 3주. 살았대요, 정말 거기서. 네. 살았대. 근데 그 와중에 분당 경찰서 서장한테 그 문건 니네가 줬냐? 걔 난리를 친 거예요. KBS한테 니네가 줬냐? 아니다. 서장이 아니다. 이건 팩트인가요? 팩트. 들은 거야. 네. 저희가 이번에 다시 취재하면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경찰들을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엄청 많이 했는데 다 저희를 의심하더라고요. 도대체 KBS는 그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느냐. 아직도 안 믿어. 쓰레기통에다 입수했다고요. 얼마나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직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 경찰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이 문건을 KBS 누구한테 받은 거 아니냐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아니고요. 원래 근데 사실 큰 특종이 그런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특히 뭐 사실은 특검 때
특검하면 쓰레기통에서 그렇게 단독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장자연 사건의 쓰레기통에서 뭐가 시작된 후로 사실 조금만 큰 사건이 기자들이 다 가면 쓰레기통 다 뒤지고 그냥 쓰레기통 수습 뒤져요. 말진급은 다 쓰레기통 지하 뒤지고 1층에서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 7시에 와서 소환대 자, 우리 한번 체크하고 풀어보자. 이렇게 슬슬 내려가요. 저기 가면은 뭐 SBS 말진 있고 저기 가면은 조선일보 말진 있고 막 누구는 벌써 이제 같이 이렇게 뒤지고 있어. 이렇게 뒤지고 있으면은 여기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닌 거야. 여기 그것도 나름 상도이가 있는 거야. 먹이를 찾아 여기는 쓰레기장을 떠달라 여기는 이런 아니야.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그렇게 발로 뛰어야지 사실 얻을 수 있는 이거는 누구 입을 통해서 만약에 했으면 두고두고 또 분명히 어떤 곳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데 뭐 진짜 열심히 내가 발로 뛰어서 얻어가지고 알린 건데 뭐 이거 갖다 어떻게 하겠어. 그 다음 댓글을 보면 또 우리 조선일보 얘기가 나와요. 자, 오규정 기자. 네이버에 네이버. GWAN님 조선일보 방가야 어디 숨어있냐, 뭐가 무섭고 두려워서 쉬쉬하고 보도를 안 하냐고, 장자연 사건 대서특필 단독 보도하고 대박 한번 치자 하셨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어느 언론사보다 잘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사실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능력만 보면 자신의 능력이 있는데 발휘를 안 하고 그 있는 사장님이 거죠. 이제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요즘 아이템 없는데 야 시원하게 한번 까고 가자. 시원하게 하자. 단독 인터뷰 1면에 단독 박아줄게. 인터뷰 하자. 야 감독 인터뷰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인터뷰. 하자. 인간적으로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능력이 있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 그죠? 그렇죠. 자, 다음 댓글. HHA님이 조선일보 홈피 가서 박용훈 장자연 검색하면 기사가 진짜 단 하나도 없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언론인의 자격이 있는 건지, 사실이 아니면 아닌 증거를 찾아 보도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한다. 진짜 쓰레기 언론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 없어. 뭐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제일 최근 사회부 기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사위원회,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5개 중에 하나가 장자연이다. 그거. 그러니까 선정한 정말. 사건 중에 하나에 장자연 사건도 있다. 그거. 이거, 안 쓸 이거. 수 없는 기사 그냥 딱 하나 쓴 거네. 그건 진짜. 뭐 그걸 안 쓸 수가 없는 아니, 근데 기사니까. 그렇게 훌륭한 기자들을 두고 그래서 이게 방금 이제 오규정 기자도 말했지만은 이 조선일보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검찰 조사단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사실은 핫한 거긴 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그쵸. 그리고 따라 붙잖아 지금. 오늘도 그러니까 소환도 하고 오늘도 소환했잖아요. 네. 방종우. 그러니까 오늘 후속이 날짜 계속 소환하고 나오네. 그 지상파 3사의 뉴스가 계속 나가고 신문에도 나오는데 조선일보만 이 보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조선일보 독자들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궁금한데 다른 사람들은 장자연 사건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그래서 좀 되게 독자들에 대한 네. 좀 기만 아닌가요?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걸 떠나서 누군가한테 분명히 조선일보가 세상을 보는 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도저히 네. 독자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네, 그런 부분은 진짜 선배 말대로. 근데 뭔가 사주가 있는 언론사에서 사주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불가능하죠, 사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KBS 너희는 잘해? 저희도 잘 못했습니다. 저희는 잘 못했고 잘 못하지만 나쁜 거 얘기해야죠. 저희도 그러면 안 되겠고요. 자, 다음 댓글은 우리 오규정 기자가 네이버 TKTL님 이무재는 결국 이렇게 가버리네. 그렇습니다. 트위터에 SM킴님이 언론에는 절대 안 나오는 명장면. 박주민 장자연 수사 삼성이 조작했나요? 이 사건에 장자연의 핸드폰 통화 기록에 삼성전자 이무재 고문 이름까지 나왔군. 관련자가 어디까지길래 이래 덮으려고 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자연 씨의 어떤 사망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어떤 성접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은 언론계는 당연히 조선일보, 금융계, 연예계 그리고 삼성이라는 것이죠. 조사단이 보고 있는 그 장자연 씨가 접대를 했다고 추측되는 조사단이 판단하고 있는 접대가 크게 4가지 갈래라는 거죠. 네. 그렇죠? 삼성 얘기합시다. 삼성. 이게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자 그 이부진 이건희 회장 딸의 이혼 소송 중인 그렇죠, 남편이죠. 그렇죠. 예. 그 남편 이 이무재 씨랑 장자연 씨가 통화한 기록이 35번이 있었다. 이것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입니다. 네. 많이도 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웃긴 건 뭐냐면요. 이 핸드폰이 이무재 씨의 명의가 아니라 이부진 명의였다는 거예요. 아하. 부인의 명의로 된 폰. 아하. 정말 왜들 심스러워. 그러시죠 정말? 그래. 나한테 야 드리라고 하면 안 돼. 아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그래요 진짜? 아 진짜 좀 그렇다. 좀 그렇죠. 그렇다. 아니 갑자기 그니까 부끄러워지네. 와이프 이름으로 된 와이프 이름으로 전화로. 된 명의의 핸드폰으로 통화 기록을 조회해 보면 이부진 씨 명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장자연 씨 핸드폰에는 당연히 이부진이라고 아니라. 저장을 안 하고 이무재라고 저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무재구나를 알았던 거죠. 이 지금 조사단이. 그러면 지금 조사단은 그러니까 그 장자연 씨의 통화 기록을 최근에 확보를 해서 최근에 알게 된 거죠. 확보를 했어요. 그것도 이상한데 아니 그 통화 기록이 없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수사 그 기록에서. 경찰에서 누락한 거죠, 그거. 네, 누가 검찰에서 그거를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게 당시 수사 검사가 그걸 수사 갖고 검사, 있다가 네. 변호사 개업하셨나? 하면서,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거 수사 시작하면서 그냥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네, 그것도 참 이상하죠. 네. 그 수사 기록에 그 가장 중요한 통화 내역이 빠졌다는 것도 일단 뭔가 이상한 포인트인데 최근에 이제 그 당시 수사 검사한테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저는 왜 그 증거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거 나중에 크게 빅딜을 한번 하려고 갖고 계셨던 게 아닐까. 아니 그러시면 그 변호사한테 소송을 당하실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죠. 어쨌든 이부진 명의의 핸드폰으로 35차례나 통화한 게 나왔다는데 당시에 전혀 뭐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근데 이부진이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그쵸, 네. 전혀 그 당시에 공개된 적조차 없는. 그쵸. 근데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삼성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조사단이 어떻게 추론하냐. 여기서 이제 저희 KBS가 단독으로 취재한 팩트가 뭐냐면 이 소속사 대표 있잖아요. 김종승 씨, 네. 이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가 제일기획하고 수십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제일기획은 삼성 삼성 계열사인 계열사. 네. 가장 큰 광고회사고 아마 소속 연예인을 광고에 출연시키려고 당연히 통화를 많이 했겠죠. 거기까지는 뭐 납득이 돼요. 거기까지는 납득이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고 뭐 그 이무재 씨가 통화도 했고 만난 사실도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사단이 하는 추론은 그 삼성의 어떤 그 제1기획에서 광고에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키기 위해 만나는 그런 자리에 장자연 씨를 데리고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삼성 오너 일가인 이무재 씨를 만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장자연 씨가 어떻게 이무재 씨를 만날 이유가 고리가 둘이 그냥 만날 고리가 사실 잘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사단의 추론이지만 이무재 씨가 지금 조사단에 출석을 안 한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사단에 출석 안 한다 그러면 조사단이 방법이 없어요. 강제 구인을 할 수 없거든요. 아 근데 그럼 김종훈 씨는 그거에 대해서 진술 안 해요? 김종훈 씨는 지금 도피 생활 중이에요. 소재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기획사 대표는. 야, 이 나쁜 도피. 놈들 진짜. 네, 아무튼. 지금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런 정황 증거들이 있다. 조사단이 그렇게 추론하고 있다 정도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취재를 하면서도 굉장히 송사에 좀 휘말릴 수도 있다. 휘말린 적도 있다고 하는데. 아, 네. 저 실제로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방정우 씨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제가 이번 보도를 하면서 뭐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몇 달 전에 그 방정우 씨가 장자연 씨랑 통화하는 사이였고 그 통화 내역을 뭐 삭제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행사했다는 진술을 조사단이 확보했다. 이 확보해.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이제 그 방정우 씨가 저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TV조선 예, 얼마 방정우 뒤에 씨. 취하하셨는데 건 사유는 뭐예요? 뭐라고? 왜 사실이 아니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진술한 통화를 했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라고 허위 말한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아니 거죠. 사실이라고 말한 적 없다라고 하지 그러면. 그건 뭐 법정에서 말할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아니 뭐 언중이를 소송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걸었으니까. 바로 소송으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취하했어요. 취하시는 뭐 약간 뭐 이것도 순수한 사견이고 추론이지만 여긴 다 그거 하는 거야. 네. 하는 데야. 사실 우리 여러 번 말했지만 기자들은 그 소송에 걸린다는 게 굉장히 큰 압박. 사람 엄청난 압박감이라는 거 부담이에요. 알잖아요. 맞아, 네. 맞아. 조선일보도 언론사잖아요. 기자들이 뭐를 사실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얘가 순간적으로 조금이라도 움츠러들지를 솔직히 잘 알지. 아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뭐 끝까지 끌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뭐만 하면 바로 너 소송 걸을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어느 정도의 압박감으로는 다가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HITM님께서 적폐의 염통 조선일보 일가와 삼성 일가의 불법과 전횡을 바로잡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고 하셨어요. 왜 염통이란 말을 쓰셨어요? 그러면 심장은 좀 너무 야가니까. 아, 염통. 심장. 순대 생각나. 그렇죠. 배고프다. 먹고 싶다. 염통. 야식이 없어요. 이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KBS 선배들 야식 추진하는 거 환영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 의미 없어. 아무것도 아무 없네요. 반응이 지금 없네.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네. 시청자 여러분, 물 있다. 물 마시고 있어요. 물. KBS 선배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배고파. 하여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장자연 씨가 쓰신 문건에도 있지만은 조선일보가 빠질 수 없고 이번에 새로 확인된 삼성이 뭔가 어떤 연관이 되었는지 정말. 근데 이게 지금 조사단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네, 막바지예요 지금. 지금 그러면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사법농단의 양승태 같은 그런 두 명을 불렀으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죠. 네. 댓글 중에 제일 많았던 건 그런 거였어요. 이제 장자연 씨가 좀 한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참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KBS 기사에 댓글러분들이 자주준 댓글과 취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옥 기자는 오늘 출연해봤는데 어땠어요? 저는 사실 뭐 여론 재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 고인이 된 장자연 씨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게 진실을 좀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역할을 또 이지훈 기자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기자 오랜만에 출연했는데 어땠어요? 아, 네. 너무 영광이고요. 두 번이나 출연해서 영광이고, 네. 장자연 씨 관련된 기사를 쓰면 항상 댓글이 정말 너무 많이 달려요. 많이 달리는데 제가 그 댓글을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댓글을 쭉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게 이 사건을 되게 단순한 흥미거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연 씨가 그러면은 누구한테도 성접대를 한 거고 누구한테도 한 거네. 이렇게 되게 그냥 가시같이. 단순한 흥미거리로 이 사건을 생각하시는 단순히 되게 옐로우성 사건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진짜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사건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장자연 씨가 누구누구한테 성접대를 했다라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은 그렇게 어떤 신인 여배우가 그런 일이 있어서 안타깝게 목숨을 끊었는데 여기에 힘센 사람들이 압력을 엄청 많이 행사해서 그 사람들이 진실조차 밝혀지지 못한 그게 핵심이지 장자연 씨가 누구한테 어떻게 접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마음이 진짜 안 좋은 게 이게 원을 못 풀어드릴 것 같아요. 사실 냉철하게 봤을 땐 이게 원이 안 풀릴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누가 어떻게 다 안 드러날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오늘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치사하게 기자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궁금하신가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월요일 유튜브, 팟빵, KBS 라디오 앱, 콩, 아이튠즈를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파헤쳐줬으면 하는 기사 혹은 오늘 저처럼 스튜디오로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으시다고요? 이메일 replyKBS@gmail.com에 제보를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검색해 메시지 보내주세요. 유튜브나 팟빵에 남겨주신 댓글들도 소중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뉴스 졌어. 또 만나요. 꼭. 뭐야? 완전 새로운. 귀엽게 하는 거 완전 새로운 또 만나요 곡인데.